안녕하세요. 안겼습니다. 우선에 ABL 바이 볼 텐데 지난 금일장에서 장 초반에 9% 급등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하락 변동성으로 마감했죠.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당장 월요일장에서 추가 급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에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지 막막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하다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때 포기하고 끝낼 종목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이 살아있고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걱정할 부분 전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우리에게 기회다.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눌린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매수 타점 그리고 또다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께 앞으로 우리가 ABL 바이오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린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조금이나마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그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나타났다 보니까 당장 월요일장에서 곧바로 급등한다? 이건 아니고요.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바닥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그때 매수 타점을 잡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요일장에 나타났던 미국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에도 일라일릴리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계속해서 연속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움직임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 안에서 다시 한번 어디에서 외인들의 물량 변화가 나타날 건지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이 주체들의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타점을 좀 준비를 해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실까봐 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어떤 일정이 대기 중에 있습니까? 바로 12월 10일입니다. 에스모에 대한 유럽 아마케에 대한 일정이 또 대기 중에 있고요. 여기서 ABL 503에 대한 임상일상 추가 데이터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데이터에 대한 공개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6주간의 이 약물에 대한 투여를 했을 때 효능 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또 개선됐다라는 이런 효능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4분기에 12월 달에도 산오피 임상 이상 진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셔틀 연구 그래파드 B에 대한 셔틀 연구 개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대기 중에 있고요. 26년 내년 1분기만 하더라도 앞다퉈서 지금 ABL 바이오를 이끌 수 있는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그리고 주가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재료들이 하나하나씩 또 확인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테라페틱스 담도암 치료제에 대한 ABL 001에 대해서 FDA 가속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대기 중에 있고요. 그리고 ABL 112 BMS 옵티보와 케모 3제 병용 위암 1비상에 대한 결과 발표 그리고 ABL 104 그리고 105에 대해서 유한양행과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 네트워크 플랫폼인 그래파디비의 신규 계약 한 건 이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일정과 재료들이 대기 중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 지금 시점에서 흔들릴 때는 아니다. 오히려 상승과 하락, 그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파동 안에서 단기적인 눌림 그리고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 과정 구간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미국 증시에서 PC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있었고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이 결과치가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수치를 토대로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률이 변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여전히 90%에 육박하는 0.25bp에 대한 금리 확률이 90%에 육박하는 이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리 인하가 된다고 했을 때 9월, 10월, 12월 세 차례 연속해서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 이런 기대감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이 구체적인 윤곽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도 종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ABL 바이오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일정과 재료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 봤을 때도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일정이 대기 중에 있는 만큼 절대 여러분들 흔들릴 때가 아니다. 12월 11일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 동시 만기일도 대기 중에 있는데, 이 동시 만기일에 따라서 외인들도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야만 하는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패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되고 있죠. 보시면 미결제 약정 9월 달에 들어와 있는 이 약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물량 자체가 콜옵션 상승을 바라보고 집어넣는 이 물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안에서 이 물량을 소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내용들을 확인해 본다고 했을 때 콜옵션과 풋옵션, 그리고 외인들의 포지션을 봤을 때 콜옵션 물량에 대한 이탈이 나타나고 있고 풋옵션 물량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주가를 올려가면서 지수를 올려가면서 이 콜옵션 물량을 청산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변동성을 만들기 위한 풋옵션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12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이 일정까지도 우리가 또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6월 달에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6월 달에 선물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이들도 콜옵션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9월 달 이후에 다시 한번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풋옵션 물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는 12월 달에 다시 한번 콜옵션 물량을 집어넣으면서 청산할 수 있는 이런 패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물과 옵션 만기 이후에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재료에 대한 일정과,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 변동성 안에서의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혼자 계시다 보면은 불안감에 실수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으신데, 절대 여러분들 손 놓고 있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당장의 월요일장의 대응,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고 나서 바닥권에 대한 이 매수 타점, 그리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죠.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 계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요청만 하시면 되세요. 매일같이 제가 영상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도 여러분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보시면 제가 정보방 안에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 빠르게 또 입장을 하시면은 도움받고 좀 대응을 해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거 어디 뭐 설명해 놓은 게 아닙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설명란에다가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링크 하나 좀 남겨놨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시고 나서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여러분께서 구독자님인지는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그리고 또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은 업로드가 됐을 때 여러분들 곧바로 또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만들어 가시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절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지수를 봤을 때에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 과정 안에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일전에는 이 3000포인트에서 고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3200포인트가 고가였다고 한다면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영역 돌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코스닥은 어때요? 여전히 이때 보여줬던 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때까지는
올라가는 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술 이전을 보유하고 있는 이 마일스톤 수령에 대한 부분들,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일전에 드날리 테라포틱스라고는 종목 자체가 5.2조 원 규모의 누적 계약을 토대로 해서 1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형성했다고 한다면 ABL 바이오 9.2조 원의 누적 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10조 5천억에서 끝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결국은 15조에서 20조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목표가 설정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 급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손 놓고 있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빠르게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이대로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가적인 내용들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좀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토대로 해서 함께 만나도록 하죠.